여기 수열의 극한으로 좀 가볼게요. 수열의 극한 들어가기 전에 개괄 먼저 좀 볼까? 한번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 개괄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좀 너무 어려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요걸로 갔습니다. 얘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좀 다 들어가 있어요. 좀 많다 보니까. 자, 그럼 단원 구성을 조금만 볼게요. 자, 대단원 1단원은 이제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것. 그쵸? 당연히 수학 1에서 했었던 수열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얘는 지금 단원을 5개인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는 그냥 2개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수열의 극한. 극한이라는 거를 그냥 수열에다가 적용하는 거고, 두 번째 단원이 이제 급수예요. 물론 요 안에서 기초적인 수열의 극한을 하고 또 등비 수열의 극한도 합니다. 등차 수열의 극한 없어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왜 안 하는지.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다가 등비 수열의 극한까지 하고, 급수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단 급수라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수열의 합 있죠? 여기다 극한 보낸 거예요. 수열의 합의 극한. 그래서 얘를 이름은 그냥 급수라고 부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다가 급수 씌워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형으로 나오는 애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내신 100% 나옵니다. 모든 학교가 다 나와요. 자,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난이도가 높기는 해요. 도형이 아무래도 좀 빡세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초월함수의 극한과 미분. 그냥 미분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초월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적 연산으로 가능한 함수를 우리는 대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대수적 연산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유리함수 바깥에는 다항함수랑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냥 분수함수로 나눠지겠죠. 수학 하에서 했었던 거. 얘 말고 어떤 초월함수의 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벗어난 모든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함수 이따만큼 있으면 대수함수는 그냥 점이에요. 점. 얘 빼고 다 초월함수. 그럼 초월함수 이거 다 보냐? 아니, 3개만 봐요. 그쵸?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거 3개만 보죠. 그러면 점 4개 하는 거네. 점 4개. 왜 나머지는? 그쵸? 수학자들의 영역. 우리는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만 하게 되겠고, 요거에 대한 어떤 미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원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미분, 극한과 미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각함수의 미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보통 중간고사 범위는 정말 짧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대부분 학교가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분법. 다항함수에서 나오는 미분법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튀어나오는 거. 첫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참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게 보통 중간고사 많이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6번째가 그런 도함수들을 활용하는 거. 자, 이게 도함수 활용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로 잡기도 하는데 이렇게 잡아놔요. 자, 이 도함수 활용은 수투에서 있었던 도함수 활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초월함수가 중간중간 껴있고 몇 개, 이제 이계도함수라든가 걔네들을 활용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어렵게 나오기는 하고요. 자, 그래서 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면 거의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고 99%는 여기서부터 기말 범위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적분법. 솔직히 수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분? 중요하긴 한데 미분이 주류적이에요. 그죠? 미분이 제대로 돼야 적분도 돼요. 근데 여기 적분법은 어떠냐? 미분 알아가지고 되는 수준으로 나오지가 않죠. 왜냐면 수투는 진짜로 미분의 역연산 정도의 개념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게 미분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적분이 독립적으로 어려운 경우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데 적분이 진짜 종류가 많이 나와요. 진짜 종류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분 적분, 아니면 무슨 치환 적분,
엄청나죠.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적분 방법들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적분법. 자, 그걸 부정적분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 하고요.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 활용이라고 하면 그냥 넓이만 구하다가 끝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진짜 종류가 많아요. 되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꼭 마스터 나중에 잘 해줘야 됩니다. 미안해. 어차피 한참 뒤에 일이긴 하지만 일단 다 떠들어 봤어요. 자, 오늘 주소는 여기.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왜? 우리가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 어땠었냐면은 극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제 미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번 봐봐요. 수열과 함수 두 개 비교했을 때 둘은 어떤 것 같아요? 둘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근본적으로 좀 놓고 본다면 얘네 90% 이상 똑같아요. 진짜로. 둘이 똑같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만 좀 봅시다. 일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잖아요. 얘는 그냥 함수. 그러면 얘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 정의역에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수열은 보통 우리가 이름을 네이밍을 따로 안 하죠. 그냥 n으로만 잡고 들어가죠. 왜? n이 변수니까. 그럼 잠깐만, 얘는 왜 n이라고 그러지? 얘는 함수, 펑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변수를 x라고. 얘는 x로 잡는데 왜 얘는 n이야? ax라고 그러면 안 되나? 왜? 얘는 내추럴 넘버 약자, 자연수 약자 n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쵸? 뭐 0.4번째 이런 거 없죠. 자, 그럼 함수 같은 경우는 실수 전 범위를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함수랑 수열은 포함 관계예요. 함수가 있다만큼 있으면 수열은 그 중에 극히 일부예요. 그럼 당연히 수열이 쉽겠죠? 당연히 수열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열에서 극한을 사실 먼저 배우고요. 그 이후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지금은 생뚱맞게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에 가 있습니다. 되게 언밸런스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처음에 욕을 많이 했어요.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 와, 이 극한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수열의 극한 안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먼저 한다고? 그럼 얼마나 헷갈릴까? 수열의 극한부터 배워도 힘들었는데. 근데 어떻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수의 극한.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차이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수열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등차 수열이에요. 왜? 제일 쉬우니까. 그렇죠? 그럼 등차 수열 예시로 들어보면은 A에는 무슨 뭐 3n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등차 수열이죠. 그럼 얘는 함수로 놓고 보면은 뭐랑 동급이에요? n만 x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냥 1차 함수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 수열은 그 중에서 정의역이 자연수 1, 2, 3, 4 점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수열은 그래프를 그려요? 안 그리죠. 그냥 수만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니까 오히려 그래프가 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보다 좀 더 쉬운 버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등비수열. 자, 얘도 많이 쓰이죠. 얘는 뭐 가장 간단한 형태로 놓고 온다면 무슨 뭐 3의 n제곱 뭐 이런 거죠. 그게 함수로 따지면 뭐가 있어요? 그죠? 지수함수예요. 괜찮죠? 지수함수. 그래서 fx 같은 경우에는 3의 x제곱으로 등장을 하더라. 자,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등비수열은 1 집어넣었을 때 3, 2 집어넣었을 때 9, 그쵸? 점들만 계속 나오는 방향으로 가요. 자, 근데 오히려 지수함수보다 등비수열이 더 넓어요. 얘는 왜? 지수가 정수밖에 안 돼요. 지수가 실수 범위로 가면서 지수 확장할 때 어떻게 돼요? 밑이 양수로 제한되죠. 괜찮죠? 얘는 밑이 음수도 가능해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x죠. 그쵸? n이 짝수면은 어차피 얘로 갈 거예요. 홀수면 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 모두 생각해 준 상태에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얘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요. 왔다 갔다 왔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튀게 움직이는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열에서도 합이 있어요. 함수도 합이 있어요. 자, 그 합이 뭐예요? 시그마. 그쵸? 얘가 서메이션, 합이라는 글자의 S자의 그리스어 대문자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합.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수열의 합이네. 그래서 수열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혹시 요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확통 선택이 아니라서 사실 필요 없지만, 자, x가 1보다 커나 작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 2, 3밖에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뭐라 그러냐?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라고 해서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산적인 것들의 합. 그래서 나는 이걸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라고 한다면 얘는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그러면 셀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연속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서메이션의 S자를 흙여 쓴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부르죠. 이거 S자예요. 자, 얘도 서메이션입니다. 다만 얘를 나는 연속적인 애들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속적인 애들의 합은 넓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잠깐만, 미적분하는데 얘는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둘 다 합이라서 얘를 연속화 시켜주면은 얘를 또 바꿔요. 그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정적분과 급수라는 단원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계속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얘는 자연수만, 얘는 실수 전체 범위만.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시작해 봅시다. 자, 근데 수열의 극한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자, 기본적인 극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극한은 어딘가로 한없이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N이라는 수열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극한을 보내요. 뭘? 변수를 보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n은 자연수밖에 없는데 n이 만약에 5 이런 거 나오면 돼요? 5항으로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 아니, 5항밖에 없는데 어떻게 5항에 가까워져? 못해요. 괜찮죠? 뭐 4.9항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는 다르게 특정 값으로 보내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무한대밖에 없어요. 왜? 끝없이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무한대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함수의 극한보다 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열의 극한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나는 둘로 나타내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도 첫 번째는 뭐냐면 수렴하는 경우. 그렇죠? 뭐 수렴 발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는 미안해, 나는 둘로 나눠서 봅니다. 수렴이면 수렴이지. 뭘 또 나눠? 미안해, 나눠서 봐요. 첫 번째는 0으로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경우예요. 컨스턴트 약자 그냥 C라고 쓸게요. 그러면 왜 0은 또 구분을 하느냐? 0을 구분을 하는 이유는 얘가 0이라는 값에다가 뭔가를 곱해버리면 0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속 단원에서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경우에 연속이 내가 빵 되면은 연속을 만든다. 그렇죠? 그거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얘가 0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0도 둘로 나눠요. 뭘 또 나누냐? 미안해. 정수로 0 나오는 케이스.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0. 그죠? 그냥 뭐 축으로 따지면 x축 같은 거. 그럼 얘는 극한 씌웠을 때 수렴값은 당연히 0이에요. 괜찮죠? 얘는 수렴값 0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딱 0이 아니면 0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0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 0이죠? 얘는 정확히 0이에요. 그래서 정수값 0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극한 개념에서는 정확히 0이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대표적으로 n분의 1 같은 거, 그렇죠? 얘는 어때요? 뭐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도 뭐 굳이 수열이니까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다 되진 않죠. 1 집어넣었을 때가 1, 뭐 뭔가 좀 이상한데 2 집어넣었을 때가 2분의 1, 3 집어넣었을 때가 3분의 1. 그렇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
절대로 0이 돼요? 안 되죠. 0이 안 되는데 0이 하나씩 가까워져요.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써요? 0으로 쓰죠. 자, 이때 이 0은 얘가 0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렴값으로 씁니다. 괜찮죠?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한 거예요. 한마디로 수렴값은 정수영이에요. 수렴값은. 괜찮죠? 하지만 그 성질은 어때요? 0이 아닌 상태예요. 괜찮죠? 0이 아닌데 결국 0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극한의 핵심은 그 값이 절대로 안 나와도 그걸 보는 거예요. 수렴값으로 보는 거. 그래서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이라고 한다면 얘만 놓고 봤을 때 이건 0으로 수렴해요.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럼 0 곱하기 무한대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정수빵이면 아니 뭘 곱해도 사실 무조건 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얘가 얼마로 나와요? 1로 나오죠? 왜?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극한을 보내기 전에 일단 확인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괜찮죠? 다만 이게 막 이렇게 찢어져서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빵이에요. 괜찮죠? 왜냐면 얘는 정수값 딱 0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얘는 정수빵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나눴어요. 그럼 왜 얘는 점점점으로 들어가냐? 아니 수렴값으로 어차피 둘 다 빵으로 보니까. 그렇죠? 수렴값으로는. 그렇죠? 안에 있는 성질만 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발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발산도 둘로 좀 나눠서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작은 의미의 발산이에요. 얘는 넓은 의미 발산이고 얘는 작은 의미 발산이에요. 뭐 넓은 의미 발산은 뭐냐? 우리가 보통 수렴 안 하면 그냥 다 발산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지금 발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작은 의미 발산은 뭐냐면은 이 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예요.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발산이라는 원래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 fx an이 마이너스 1에 n제곱 나왔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렴해요? 당연히 안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만약에 짝수라면 그렇죠. 얘는 그냥 1로 수렴하겠고 n이 홀수라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더라. 하지만 짝수로 끝나는지 홀수로 끝나는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진동하면서 움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원래 진동은 이런 것들만 진동으로 보는데 미안 나는 싹 다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지 않으면 그냥 전부 진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별도로 따로잡진 않을게요. 이건 뭐 구분 기준에 따라 다른 거라 나는 일단 이렇게 잡읍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극한의 성질이에요. 자, 극한의 성질은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 있었던 성질이랑 다 똑같아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배 an이 있으면 얘는 상수 계수로 뺄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뭐 수렴이나 함수나 다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그렇죠? 수렴 더하기 수렴은 당연히 따로 찢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자, 얘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얘도 당연히 따로 계산이 돼요. 자,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무한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수렴하면은 뭐 얘도 당연히 따로 계산 가능하겠지. 그죠? 그래서 더셈 빼셈 코셈 나누 셈면 수렴이면은 다 된다. 자, 이 중에 하나가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번째 거 안 됩니다. 이거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중요해요. 요거. 얘가 영어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만 요것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 0분의 몇 꼴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서도, 수투에서도. 괜찮죠? 미적분에서도 공통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지장은 없어 보여요. 그치만 이게 함수의 극한의 수열의 극한의 성질 또 왜 얘기했냐? 이거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가 응용됐을 때 초심을 잃지 말라고 쓴 거예요. 생각보다 고난이도에서 얘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꼴 계산이에요. 꼴 계산. 여기서 꼴 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왼쪽에서 나왔을 때 이 극한을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렴 발생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0으로 수렴, 0이 아닌 걸로 수렴, 무한대로 발산 요 세 개만 생각해 볼게요. 세 개만. 왜냐면 진농 케이스는 워낙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얘는 별도로 나올 때마다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수 무한대만 놓고 봤을 때 AN과 BN에 관련된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는 3, 3은 9, 9개씩 나오게 되겠네요. 이거는 수열만이 아니라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0 플러스 0, 0 플러스 상수, 0 플러스 무한대, 상수 플러스 0, 상수 플러스 상수, 상수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 플러스 상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왜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뺄셈에서 보니까 괜찮죠? 어차피 음수 덧셈이랑 같은 개념이니까. 자, 얘도 그냥 마저 다 써볼게요. 미안해. 심심하지만 눈으로 잠깐 구경 좀 할 겸 얘네가 어떻게 되는구나 미리 생각도 좀 할 겸 하하하하. 자, 이렇게 되고 0 곱하기 0, 0 곱하기 상수, 0 곱하기 무한대, 상수 곱하기 0, 상수 곱하기 상수, 상수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자, 얘도 0분의 0, 상수분의 0, 무한대분의 0, 상수분의 0, 상수분의 상수, 상수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이렇게 볼게요. 총 36가지 꼴이에요. 자, 이 중에서 거의 어지간하면 어때요? 꼴만 보면 그냥 결론이 나와요. 괜찮죠? 대략 어느 꼴인지. 자, 얘는 0. 뭐 얘야 상수. 뭐 얘는 무한대. 얘는 상수. 얘는 뭐 상수. 그죠? 그냥 넓게 이씨 말고 그냥 뭐 난 홍씨인데 미안해. 미안. 자, 그래서 얘는 C, 얘는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쟤는 아예 그냥 문제가 없어요. 꼴만 보면 끝나는 애들. 자, 그럼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0. 얘는 그냥 상수. 마이너스 무한대. 상수,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얘 뭐지?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함수의 극한은 똑같으니까 밑에 것도 볼게요. 0, 0. 얘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왜냐면 0이 정수형이면 0이겠지만 미안, 나는 여기서 0을 0 플러스로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본다라고 쳤을 때, 왜냐면 정수형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얘는 진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0 플러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 플러스 무한대. 그렇죠? 티끌인데 무한대일 수 있어. 그 우주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죠? 티끌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얘는 빵, 상수, 무한대. 얘도 몰라.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몰라. 그렇죠? 얘는 아예 이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분모로 보낼 수 있는 게 안 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빵, 얘도 빵. 그렇죠? 분자 때문에도 빵인데 그걸 또 무한대로 나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또 무한대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는 빵.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미안해. 완전 섞어서 썼는데? 미안. 0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상수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0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무한대. 이렇게 써야 되네. 미안해.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죠? 그렇죠? 이거 무한대. 분모가 0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1, 0.1분의 1은 10. 그렇죠? 0.000000001분의 1은 1 빵빵빵빵빵빵. 그렇죠? y는 x분의 1에서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가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상수. 얘는 빵. 얘는 무한대. 그렇죠? 0분의 1 때문에 무한대인데 무한대 때문에 또 무한대예요. 얘도 무한대. 얘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총 몇 가지를 몰라요? 5가지만 몰라요. 그렇죠? 5가지만.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번째,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중복이니까 삭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렇게 딱 4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꼴만 보면 다 나옵니다. 물론 미적분에서는 나중에 1의 무한대제곱 이런 꼴도 있어요. 미적분에서는 뭐 무리수 2 본 적 있을 수도 있고요. 미안해, 모르면 그냥 생략.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총 4가지 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번째가 0 곱하기 무한대. 세 번째가 0분의 0꼴. 네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얘는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어지간하면은 발산으로 나와요. 괜찮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가 2마리가 엄청 싸우고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짜부돼서 없어져요. 그쵸? 예를 들어서 n4제곱에서 뭐 n3제곱을 뺐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렇죠? 아예 차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뭐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텐데 딱 어느 경우 최고차 차수가 똑같은 상태.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한정에서는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어요. 다만 그마저도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발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무한대로 발산할 소지가 있는 애들은 다 날아가야 돼요. 막 이쪽에다가 상수 이런 경우에 한정에서만 지워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튀어나오죠. 거의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괜찮을까? 괜찮지? 자, 근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n 플러스 4에서 뭘 뺐는데 수렴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랑 거의 동급이어야 돼요. 괜찮죠? 동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그냥 보면 딱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해요? 제곱근을 만들어 놔요. 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얘는 n 플러스 4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얘랑 뺐을 때 수렴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괜찮죠? 둘 다 1창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원칙상으로는 어떠냐? 빼봐야 돼요. 실제로 빼봐야 됩니다. 원래는 큰 걸로 묶어서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은. 왜? 얘 같은 경우에도 n 4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빼기 n분의 1이죠. 어차피 n 4제곱은 공통 적용되는 거라서 두 개만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얘는 변화 없을 때 얘는 빵으로 가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제곱이랑 동급이에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거. 그렇죠? 왜 얘가 무시가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큰 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일부러 제곱근 갖다가 좀 섞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걸로 묶지만 99%의 문제풀이가 켤레. 그렇죠? 이게 수학 2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켤레 그냥 다 끝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사실 뭐 0 곱하기 무한대 0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분수꼴 아니면 0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치만 써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 보려고.
자, 그럼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거 집 얘기해도 되나? 뭐 2를 했으니까 괜찮겠지? 자,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제곱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0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극한 자체가. 그래서 분수꼴로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 풀어요. 괜찮죠? 다른 케이스가 안 나와요. 만약에 함수의 극한이면 어떻지?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3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x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또 뭐가 있더라? x 플러스 7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0분의 1인데 얘는 또 0으로 가죠? 이런 말도 안 되잖아. 10?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 빼기 10 되니까 0 되죠? 그러니까 0분의 1 곱하기 0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문제 푸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얘는 자체풀이가 없어요. 자체적 풀이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로 넘어가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실 얘도 0에 관련된 얘기는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다 분수꼴이니까. 나온다고 해봤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쵸? 다 0 관련된 거. 이것도 지금 딱 곱해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냥 빵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옮겨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비슷하게 정리해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썼던 거예요. 그쵸? 무슨 분자 차수가 만약에 4차가 아니면 얘는 절대로 0이 아닌 상수로 수렴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3n 4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척 봐도 그냥 3 보이죠? 왜? 얘 입장에서 얘는 그냥 쩌리. 얘 입장에서 얘는 그냥 쩌리. 자, 원칙상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걸로 묶어주는 거야. 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작은 거 무시하려고 n 4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원칙상 분자도 n 4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3 플러스 2 곱하기 n제곱분의 2 6 곱하기 n세제곱분의 1 n4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n4제곱으로 약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돼요. 그래서 원래는 큰 걸로 묶는 게 원칙이지만 얘는 큰 걸로 나누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 계수비 이건 그냥 안 쓸게요. 왜냐면 그 다음 수하면 안 통해요. 저기 초월함수에서는 진짜 되게 좀 큰일 납니다. 큰 걸로 나누기 이해로 잘 가줘야 돼요. 자, 얘는 나중에 추가로 더 뗄 건데 함수 개념에서만 잠깐만 좀 볼게요. 함수 개념에서 자, 예를 들면은 0분의 0꼴은 함수 입장에서 특정 값으로 보낼 수 있다 라 그러면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0분의 0꼴. 지금 얘는 어때요? 둘 다 분모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네.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되겠지. 그쵸? 약분해서 들어가요. 잠깐만. 근데 0이면 약분할 수 있어요? 0이면 약분 못하죠. 원칙상. 근데 얘가 약분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닌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거의 극한값으로만 보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들어가냐? 얘를 인수제거라고 얘기를 해요. 인수제거. 다만 초월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영인자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지금 쓸 건 아니지만 나중에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법 이용해서 정리해 들어가는 것까지 2개 카테고리. 왜? 이 넷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예요. 얘 별이 100만 개야. 별이 100만 개. 왜? 얘가 미분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요게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초월함수 미분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요 틀만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들어갈게요. 봐서 좀 스피드 빠를 수도 있어요. 봐서. 자,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 1번부터 한 번만 좀 볼게요. 1번. 자,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봅시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게 돼요. 자, 잘 모르겠다. 수렴 발산 구해달라는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값이 수렴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거죠. 1부터 숫자를 몇 개 지속적으로 넣어보다 보면은 감이 올 거예요. 일단 나는 문제를 잠깐만 쓰고 있을게. 자, 만약에 심심하면은 다른 거 자, 풀고 있으면 됩니다. 남은 문제들이 숙제예요. 미안. 자, 그러면은 요거 천천히 하나만 좀 가볼게요. 마이너스 6분의 5의 n제곱이에요. 일단은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6분의 5, n이 2일 때는 36분의 25,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216분의 125. 잠깐만, 쓰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 보여요.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전에 있었던 지수함수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수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를 봐줘야 돼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다 봐야 돼요. 왜냐면은 x가 양수인지 아니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걸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린다 그러면은 어차피 크기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는 지수함수 중에서 감수함수로 갈 거예요. 요게 6분의 5의 x제곱. 그렇죠? 수원에 썼던 지수함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부호만 반대로 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는 지금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6분의 5.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6분의 5. 그럼 n이 2면은 여기 있겠죠? 근데 잠깐만, 어차피 이거 계속 집어넣어보다 보면은 어떻게 됐든 크기는 한없이 0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게 맞아요. 자, 만약에 좀 헷갈리면은 2분의 1 같은 거 무한대 제곱 해봐도 돼요. 괜찮죠? 이거 제곱하면 할수록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한없이 0으로 갑니다. 1보다 작은 수는 거듭 제곱한다고 했을 때. 괜찮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그래프로 가기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숫자로 그냥 넣어버리는 게 편하겠는데? 그렇죠? 이거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4예요. 그렇죠?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8,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6. 우와!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래프에다가 2만 더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수렴을 안 해요. 얘는 무한대로 뻗어나갑니다. 발산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x제곱으로 쓸까 일단은? 자, 그럼 얘만 해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죠? 이렇게 돼요. 2를 일단 떼고 그쵸? 왜냐면 2는 어차피 다 같이 더하니까 어차피 위로 이만큼 평이동해버리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1 나오면 여기 2 나오면 여기 3, 4, 5 아이고 결국 크기는 무한대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렇죠? n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한번 봐봐요. 얘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서 진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때도 있고 2가 될 때도 있어요. 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무한대로 나르면 당연히 빵으로 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꼴만 놓고 오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근데 어차피 1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n분의 n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n만 무한대로 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죠? 아니 뭐 어차피 우리 얘는 저기 함수의 극한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1차분의 2차니까 그냥 무한대예요. 괜찮죠? 그래서 4번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뿔마 1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진동이지만 사실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수렴을 합니다.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문제 천천히 나중에 한번 더 풀어보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유형 2번. 자, 얘는 4번 문제를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한 번만. 요즘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로 가면은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얘는 AN이 수렴합니다. 3으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BN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수렴이면은 더셈 빼서 곱셈 나눗셈 다 따로 계산 가능해요. 괜찮죠? 전부 다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딱 분모가 0으로 나누는 경우 그거만 아니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2bn 빼기 5. 그렇죠? 이거 다 따로 계산 가능할 거야. 리미트 an 2배 리미트 bn 빼기 5. 자, 이렇게 가니까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에서 4 빼고 5 빼죠?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 빼기 3bn. 다 따로 계산해도 돼요. 통째로 얘랑 얘의 극한을 따로 보내도 되겠네요. 어차피 이거 수렴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an 빼기 3 리미트 bn.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고, an은 3, bn은 마이너스 2. 그러면 3에다가 6도 하니까 9, 3, 2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지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글씨는 날아가지? 미안해. 적응하면 편해질 거예요. 점점. 자, 그 다음에 7an 빼기 1. 자, 따로 계산 가능해요. 어차피 0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자는 3 빼기 1. 4분의 21 빼기 1이니까, 그쵸? 4분의 20. 답이 5가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는, 틀렸네. 틀렸어요. 괜찮아요?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a, bn 빼기 2bn. 따로따로 계산한다면 얘는 어차피 3으로 가겠고, bn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또 곱해주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답이네. 괜찮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마지막 5번.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bn 2an 6. 자, 얘는 an 3으로 가고 마이너스 1으로 가고 3이 6으로 가죠. 1분의 6이니까 6이 맞습니다. 쉽다. 자,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얘는 중간에 있는 문제 왕중에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9번 하나만 해봅시다. 9번.
아우, 다들 뭐 너무 쉽네요. 그렇죠? 알파 베타로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따로 본다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2배 알파 베타 빼주면 되니까 얘는 3, 3은 9 빼기 2, 4. 그죠? 5.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수렴하는 수열 AN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뭐 방금 본 것처럼 뭐 리미트 AN은 그냥 알파. 그냥 이렇게 치환해놓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자, 여기서 어렵지 않은 거니까 14번 하나만 후딱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아우, 너무 쉽다. 너무 쉽지. 중간에 헷갈리는 사람들은 물어봐도 됩니다. 자, 얘는 뭐 알파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3알파 플러스 2는 넘겨서 6알파 빼기 18. 그쵸? 그래서 넘기면 22 3알파. 3알파는 20. 답이 24. 3번. 괜찮죠? 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일단 빼요. 이게 급수가 여기 껴있으면 안 되는데 급수가 뭐 알고 있는 사람은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일단 숙제에서 뺄게요. 자, 그럼 드디어 이제 꼴의 극한에 관련된 걸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뭐 여기저기 막 써져 있기는 하지만 얘는 결국 큰 걸로 묶어낸다. 물론 수열의 극한에서는 사실 뭐 초월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얘는 뭐 최고택에서비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미안, 저기 19번 한 번만 해볼게요. 19번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라서. 다들 되게 잘한다. 이야, 문제 쓰고 바로 봤을 때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그죠? 이거 진짜 인수분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수분해 하면 안 돼요. 그죠?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더라도 풀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수학상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라 그럴까? x와 y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애들, 두 문자의 위치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그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 대칭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칭형들은 전부 다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합과 곱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곱셈 공식들이 다 대칭형 구조를 띠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수적 연산 입자만큼 있으면 그 중에서 대칭형인 애가 점밖에 없어요. 우리 그것만 해요. 그것만. 물론 조금 더 벗어나서 준대칭형 아니면 인수분해 가능한 애들 몇 가지
뭐 이런 것들까지만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알파인과 베타인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네.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만 알면 되네. 근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두근의 합 2n제곱 플러스 L 두근의 곱, 그렇죠? n제곱으로 나오게 되겠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리미트 이렇게 가니까 리미트 n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1. 그래서 그냥 답이 2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요거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갑자기 턱 풀어가서 미안해. 23번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 실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내신에서도 요거 변형된 문제가 은근히 꽤 등장을 합니다. 자, 봐서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갈게요. 우와, 이 감을 되게 다 잘 잡고 있구나. 대박.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가지고 좋냐. 이게 지금 보니까 기출문제 원문은 아니에요. 얘가 원문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절대값 껴있고요. 두 번째, F라는 함수에 A가 껴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장 큰 문제점이 F는 일단 둘째 치고 절대값이 문제니까 절대값 먼저 한 번만 좀 봅시다. 절대값만. 자, 절대값 문제가 나왔다. 우리 뭐 수투해봐서 알겠지만 절대값은 만약에 그래프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가 나타내주면 되죠. 그렇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가고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가더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론 조금만 낄게요. 서론 조금만. 뭐냐면은 합성함수. 뭐 얘가 0 되게 하는 근계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합성함수 문제 풀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안쪽부터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는 애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잡아놓고 이거 값 얼마냐 물어보면은 G1값 구한 다음에 F에다 집어넣어서 가죠. 그러니까 안쪽부터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은 이거 안쪽부터 계산해서 이제 우주갑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최종적으로 함수값은 바깥 함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안쪽 함수는 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통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앞으로는 치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바깥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는 앞으로 어떻게 푼다? 치환이에요. 치환 몇 퍼센트? 90%. 90%가 치환이에요. 수투까지는 99.9%예요. 수투까지는. 그럼 왜 미적분에서는 이게 90%밖에 안 되냐?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치환해서 안 돼요. 치환하는 순간 우주 가요, 걔는. 그래서 웬만하면 합성함수는 치환으로 가주면 됩니다. 머릿속에 치환부터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꼭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F 안에 무슨 뭐 X만 아니면 무조건 다 합성함수예요. 다 치환입니다. 그럼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함수라면은 마찬가지예요. 그 절대값 내부가 그냥 통째로 치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서 치환한다라는 거는 문자 하나로 바꿔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저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ENFA 빼기 1이 양수인 경우 등호는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뭐 마이너스 안 붙이는 건 똑같으니까 괜찮죠? 뭐 물론 마이너스 붙여도 됩니다. 그렇죠? 등호는 그래서 아래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0은 마이너스 붙여봤자 0이니까.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딱 놓고 본다면은 얘는 아이고 그대로 나가네.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n-2분의 여기서 그냥 nfa 뺐으니까 요거예요. 요거예요. 괜찮죠? 그럼 FA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갈 겁니다. 3n-2분의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마이너스 2nfa 거기다가 마이너스 nfa니까 마이너스 3nfa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만 나오고 말겠네요. 와, 그러면은 케이스가 딱 이쁘게 나와요. 어차피 지금 무한대 입장에서 상수들은 쩌리 취급. 어차피 분모 문자 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n으로 약분했다고 친다면 얘는 약분이고 nn 들어가니까 무한대로 보면 빵빵! 그냥 3분의 2페이죠. 그렇죠? 요거구나. 괜찮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양수로 나와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1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FA가 그냥 양수일 때요. 이거 0이 나오면 안 되네. 양수일 때요. 괜찮죠? 왜냐면 FA가 만약에 0이면 n이 무한대로 가도 얘는 0 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통째로 음수가 나올 때 어차피 2 무한대잖아요. FA가 음수일 때요. 괜찮죠? 그럼 등호는 밑에다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쵸? 왜? 어차피 얘가 0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이라서 음수예요. 괜찮죠? FA가 0이라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FA가 양수일 때. 잠깐만. 이거네. 괜찮죠?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괜찮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또 n으로 약분한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FA가 마이너스 2일 때 FA가 2일 때 뭐야? 잠깐만. 문제 오류예요. 미안해. 야, 문제가 오류네. 잠깐만. 미안. 문제가 오류했어. 나쁜 마플 시너지. 답 없어요. 미안해. 답이 없습니다. 마플 시너지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변형을 좀 예쁘게 좀 해주지. 미안해. 문제 버리고요. 다른 걸로 보여줄게요. 2n 플러스 3 nfa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fa는 1.
자, x가 아니다. a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만 이라고 할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a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얘가 실제 평가원에서 만들어졌었던 문제의 원문입니다. 요게. 자,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풀이 방법은 오른쪽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가 오류가 났어. 따봉. 맞았어. 따봉. 잘했어요. 맞았어. 그거 그래프로만. 그랬구나. 오케이. 다들 잘 찾았네. 그죠? 그래프로만 찾아놓으면은 딱 끝나요. 결국에 FA가 그냥 마이너스 1 놔주면 되는 거죠? 왜? 얘도 똑같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쵸? 요게 양수인 경우. 그쵸? 근데 얘가 양수를 내면은 FA가 양수면 됩니다. 괜찮죠? FA가 양수여야지면 돼요. 그래야만 내부가 양수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빵 나와요. 괜찮죠? 빵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FA가 음수인 경우만 봐야 되겠구나. 뭐 등호 들어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FA가 정확하게 딱 빵이면은 얘는 무한대 곱해도 빵 나오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간다 라고 봤을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NFA 마이너스 NFA 마이너스 2NFA 플러스 1. 요게 1 되려면은 얘가 결국 그냥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값은 총 2개가 나오더라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고민 좀 해봤는데 이 마이너스만 떼면 오류가 없어져요. 마이너스만 떼면은. 자, 그러면은 답 몇 개일까요?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떼서. 너무 쉽지.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다들. 아무리 이게, 설명을 좀 했다고 치더라도, 일단 거부 반응이 보통 나오거든? 보통? 상위반 기준으로 가도, 이런 거 풀어보라 그러면은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아예 손도 안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가 풀 생각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다들 그냥 그런가 보지 뭐 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따봉.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중에 몇 번 더 수업해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좀 보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쵸. 지금 전원 다 1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워지는 정도로 끝나거든? 근데 여학생들은 진짜 어려워요. 혹시 이유가 왠지 알고 있어요? 특히나 여고들 미적반이 1개 반, 2개 반 이렇게 나와요. 많아요, 3개 반.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수학 좀 한다 하는 친구들 아니면 절대로 미적반을 안 가요. 전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딱 한 명, 정말로 문과 쪽에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다 미적분으로 빠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실 여고가 등급 따기가 진짜 힘들어요. 미적분으로. 남학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남학생들 중에서 약간 좀 하위권 친구들 뭐 확통으로 빠지기는 하는데 가끔 이제 약간 좀 미안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게 약간 좀 허세끼 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미적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베이스로 잘 깔아줍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학생들은 안 그래. 그냥 본인이 막 몰라 일단 내 실력이 어떻건 미적분 이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따기가 힘들어요. 막 전교에서 막 1-2명 1등급이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화이팅! 미안해. 결론 화이팅!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1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1등급을. 그러려면은 일단 빈틈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잔소리. 다행히 지금 뭐 일단 고부 반응은 없어요. 일단 거기서 1차 패스. 그 다음에 실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잠깐 한 거 가지고 솔직히 아직까지 실수하는 사람은 안 보였어. 일단 요거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참고적으로 실수가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서 실수가 1개 나오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은 솔직히 살짝 위험합니다. 그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실수가 나온다? 미적에서는 1등급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미적에서는. 내신에서는. 수능은 오히려 더 편해요. 수능은 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컷이 미적분 기준으로 원점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84점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 다음에 확통이 1컷이 92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원점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2개 맞고 시작한다라는 거야. 미적을 선택했다라는 것만으로 22번과 30번을 일단 맞고 시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메리트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미적 선택자들이 미적분만 잘 따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내신은 또 그게 안 돼서 미안해. 어쨌거나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해놓고 나면은 FA가 6으로 나오는 경우, 그쵸? 근데 6은 지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음수 중에서 마이너스 2 되는 게 2개 존재하지 않냐? 그래서 답이 2개가 맞겠네요. 괜찮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쉬는 시간을 미안해 내 맘대로 잡는데 쉬는 시간을 우리가 4시간 수업하잖아요. 3번 쉬기엔 좀 많죠? 미안. 2번만 보통 쉽니다. 그래서 6시에 시작해서 보통 한 7시 20분쯤까지 한번 1차적으로 가고요. 표정 어두워졌어. 갑자기 미안해. 자, 그 다음에 7시 30분부터 보통 한 8시 50분 정도까지 가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로 보통 마무리해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미안해 내 맘대로 해가지고 가끔 가다 이게 7시 4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왜? 집중도 좀 좋다 그러면은 최대한 빼려고 해요 나는. 근데 만약에 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럼 이때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때 쉬기도. 근데 보통 이때 제일 길게 가요. 왜? 요 타이밍에 집중도가 제일 좋아요. 이 타이밍에 자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눈빛도 살아있고
왜냐면 이건 갓 왔을 때라서 약간 좀 테스트도 끝나고 나면 눈이 이제 좀 약간 좀 흐리멍덩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진짜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끝나갈 때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살짝 좀 또 오래 했으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미안해. 내 맘대로. 저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해요. 건의사항. 나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더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뻘소리 했으니까 미안해. 잠깐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6번. 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